안녕하세요. 마이닥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갑자기 살 빠지면 의심되는 질환은 입니다. 오늘도 역시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정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네네. 저희 장모님이 최근에 네. 갑자기 살이 빠지는 것 같다. 네. 그래서 걱정이 많으세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뭐 매일매일 뭐 체중을 재본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네. 이 2년 전에 잰 거 대비해서 네. 10%가 빠졌다. 10% 정도 빠졌다. 네. 그래서 걱정이 많으신데 네. 이게 뭐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재셨으면 모르겠는데 네. 2년 전에 잰 거 대비해서 10% 5kg니까 이게 갑자기 빠진 거라고 봐야 되는지. 그렇죠. 네. 갑작스러운 체중 저하에서 네. 뭘 기준으로 둬야 되는지 이런 것도 네. 궁금하고, 예를 들면 얼마 기간 동안 어느 정도가 빠져야 이게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지 네.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주관적인 거하고 객관적인가 있는데 이 둘 다가 중요해요. 의사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환자분이 이제 진료실에 오신 분이 얘기한 건데, 문제는 주관적인 것은 이제 분명히 그 불편함을 느끼니까 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중요한 건데 이게 객관적으로 또 어떤가, 그리고 수치화해서 좀 이렇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체중이 요즘 많이 쭌다 이렇게 이제 오실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저 의사들 같은 경우에 기준하는 게 대략 한 6개월 정도의 5% 이상의 체중 변화가 있을 때 뭔가 원인을 찾아야겠다는 경우가 대략 그 정도 기준이에요. 6개월 내에 뭐 60kg 있는 분이 5%가 줄었다. 그럼 뭐 3kg 정도 줄었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면은 이게 혹시 뭐 다른 질환 때문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체중을 주기적으로 재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사실. 뭐 잴 수 있으면.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목욕탕을 이용하게 되면 네. 그런 걸 재고 그랬었는데, 또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뭐 체중 관리 하시는 분은 자기 체중을 이제 재시니까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는 그 기준으로 하면 되게 애매하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주관적인 어떤 본인이 느끼는 호소가 있잖아요.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이게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수치냐, 어느 정도 상황이냐라는 거고. 그러면 장모님 같은 경우는 저라면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어머님이 느끼시기에 분명히 체중이 줄곤 있는데 아주 크게 의심될 정도로 준 건 아니다. 이런데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계속 2년 사이 계속 쭈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원인은 있다는 거죠. 그게 병일 수도 있고 병이 아닌 원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실제 체중 변화를 아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식사량이에요. 식사량. 네.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식사를 잘 못하는 상황, 체중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간단히 생각하면 큰 일이 있어요. 걱정거리가 크게 있어요. 그러면 밥이 잘 안 먹히죠. 안 먹히죠. 본인은 그 큰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못 느꼈던 거지만 실제로는 아마 식사량이 많이 줄으셨을 거예요. 뭐 생각해 볼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이제 장모님의 직접적 해당되지 않겠지만 대개 그런 거는 집안의 가족과의 갈등, 정신적인 문제겠네요. 그럼요. 뭐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 어떤 큰 고민 갈등이 있거나 자녀와의 갈등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못 느끼고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체중이 줄었네? 이렇게 해서 오신 분도 꽤 있으시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직장 내의 어떤 문제, 뭐 가령 승진의 어떤 문제가 있던가 아니면 해고 위험에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또 생길 수 있는 게 이 소화불량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속이 뭐 먹으면 더부룩하다던가 뭔가 소화가 안 된다, 그런 식사량이 줄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활동량이에요. 활동량. 집에서만 지내시는 분이 직장에 나가셨다. 정신적 스트레스도 연관이 있긴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경우에도 활동량이 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체중이 줄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을 이제 쭉 이제 평가하다 보면 그 원인이 뭐다, 이런 거를 저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대화 과정에서
환자분 스스로가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실제로 보면. 네, 네. 지금 임 닥터가 얘기해 주신 거는 일단 식사량이 굉장히 또 원인이 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활동량이 원인이 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식사량의 원인이 되는 거는 정신적인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빠뜨렸는데 이제 그 장모님 같은 경우 노인층의 경우에는 네. 고령층의 경우에는 치아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식사를 못 하시는 것도 꽤 됩니다. 네. 그리고 혼자 사시거나 또는 부부가 살지만 이제 좀 고령이 되셔서 자녀와 동떨어져서 둘만 사시는 경우에 끼니를 좀 거르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꼭 먹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먹는 재미라고 한다면 그냥 젊은 사람들에게는 많지만 고령이신 분 중에서는 그거를 크게 생각 안 하시는 경우도 꽤 있으시기 때문에 실제로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저희 자녀분들이 이제 물어보면은 뭐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은 셋다 그러죠. 근데 정말 어느 정도 드셨나 따져보면 예전에는 뭐 밥 한 공기 다 드셨다면 지금은 반 공기만 드시다던가 아니면 밥만 드시거나 뭐 말아서 드시거나 영양 섭취가 부족한 그렇죠. 경우. 네, 그런 경우도 좀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다 이렇게 해봐야 사실 어떤 방향이다 이거를 좀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생활적인 면 위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갑자기 살이 빠졌을 때 의심되는 질환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적인 면을 보면 대체로 좀 보이는 게 있죠. 아, 이런 요소 때문에 빠졌을 수 있겠다라는 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어떤 경우는 생활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보이질 않아요. 아, 그러면 좀 더 질환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생활적 원인이 있는 분도 일단 의료기관까지 오실 정도면, 즉 병원에 의원에 방문해서 내가 살이 좀 빠지는데 이러신 분의 경우에는 그만큼 걱정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혹시 병이 아닐까.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검사를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방향을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의사가 해야 될 거는 결국 이게 병에 의해서 생긴 체중 감소인지를 확인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식사량이 줄진 않아요. 근데 체중은 줄죠. 이런 경우는 이제 관련된 이제 증상들이 있는지 제가 또 묻고 검사도 하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뭐 당뇨병 같은 경우에도 일부 당뇨병의 경우에는 체중이 좀 줄 수 있어요. 많이 드시지만. 네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신체에 병적으로 소비가 많이 되는 이런 대사적이 활발해지는 어떤 질환 이런 경우에도 체중이 이제 줄 수가 있죠. 결국은 관련된 의심되는 질환에서는 이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네. 그 일반적으로는 또 갑자기 체중이 줄면 네. 암을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네, 고령층의 경우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말씀하셨죠. 아까 말처럼 체중이 주는 것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대사성 질환이에요. 네. 근데 만약 체중이 준다는 분에서 어떤 검사했을 때 원인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네. 근데 외국에 좀 오래된 자료긴 한데 외국의 어떤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한번 이제 체중이 빠진 사람들을 해서 파장해서 검사해서 봤더니 그래서 그런 분들 때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20%는 정신적 원인이더라.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나 이런 원인도 있고 또 일부는 본인이 좀 더 말라야 된다고 하는 살찌면 안 된다는 어떤 강박 거식증이라든지 네, 그런 거죠. 그런 어떤 섭식 장애가 있는 분도 있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신적 원인이 한 20%. 그리고 한 20%가 아까 말씀하신 바로 이제 악성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원인이 있더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봤더니 한 10%는 위장관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먹어도 흡수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영양이 몸으로 흡수가 안 되니까 살이 빠지는 거죠. 네. 그리고 한 10% 정도는 제가 말씀드렸던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은 대사성 질환 이런 경우가 되고요. 나머지 40%는 특별한 원인을 못 찾겠다. 물론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뭐 요즘 하면 또 데이터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이런 것이 이제 질환의 원인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특히 이제 고령층의 경우에는 암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암이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찾기가 어렵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저희 이제 의원이나 병원급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가슴 흉부 사진 찍어서 폐질환은 없는지, 특히 이제 꼭 암이 아니더라도 결핵이란 병이 폐결핵이 굉장히 소모성 질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혈액 검사로 감염이 있는지, 다른 이제 체중 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원인이 있는지, 특히 이제 대사성 질환은 혈액 검사로 일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에 그렇게 확인하고, 근데 만약 소화가 좀 안 되신다 이런 분은 꼭 위암을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위 질환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좀 저는 적극적으로 좀 권하는 편입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자기가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살이 빠졌다 예. 라고 할 때는 일단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병적인 원인이다. 혹시 무슨 내가 병이 이렇게 의심한다면 진료를 보셔야 되죠. 네. 예, 예. 그러면은 어떤 과로 가는 게 좋은가요? 대개는 이게 좀 뭔데 뭐 내과나 가정의과 가시는 거죠. 내과나 예, 가정의과. 예. 거기에서 가셔서 해야 될 것은 이제 일단은 정말 체중 감소가 유의미한 체중이 있는지,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생활적 요소에서 그런 부분이 없는지를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검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도의 검사를 내과하고 가정의과에서 처음 시작을 아마 하면, 네. 보통 이제 시민분들은 이제 잘 모르는, 연관을 못 짓는 어떤 증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묻다 보면 좀 더 의심되는 질환이 있으면 추가 검사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검사를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저희 장모님처럼 좀 애매한 경우에 네. 이게 병의원에 가서 이렇게 증상별로 이렇게 진료를 보는 게 좋은지, 네. 아니면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 네. 그런 검진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건강검진 프로그램. 네. 이런 걸 받으시는 게 좋을지 네. 그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검진 프로그램의 장점은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한 방에 해결된다. 불편하지 않잖아요. 네. 한 번 가서 검사 쭉 하고 나면 결과 딱 나와서 확인해 볼 수 있죠. 대신 이제 비용이 좀 더 추가돼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진료를 보면 불필요한 검사를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검사 위주로 하고, 똑같은 검사를 하더라도 보험 적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줄죠. 대신 보통 가면 그날 당일 검사가 안 돼요. 그리고 검사도 하루에 나머지 검사가 다 되는 게 아니라 내시경은 이날 하고 초음파 검사는 또 다음 날 하고 좀 그런 불편함이 있죠. 예. 뭐 제가 한 10년 전이면 당연히 진료를 보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원칙적으로 진료를 봐서 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검사와 또 관련 증상 있으면 추가 검사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현대 사회에서 특히나 이제 같이 사시는 분이 아니라 지역에 부모님이 계시고 또는 뭐 자녀분들은 도시에 있다, 이런 경우는 또 모셔서 오셔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고 했을 그렇죠. 때는 검진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건 사실이에요. 다만 검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적인 어떤 판단을 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진료는 보시는 게 어떠신가. 꼭 서울 지역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의사를 통해서 정말 이게 유의미한 체중 감소가 있는 건지, 또 이렇게 아까 저는 이제 이렇게 문진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직접 보면서 느끼는 의사들의 판단도 있어요. 뭐 꼭 한의사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의료 의사를 몇 년 했잖아요. 그럼 환자 얼굴을 보고 여러 가지 보면서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료를 통해서 사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무슨 검사가 필요하고 또 어떤 게 좀 주되게 문제일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떤 게 좋은지 한번 판단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종합검진에서는 생활적 문제가 완전히 누락되잖아요. 특히 이제 치아 문제, 그 다음에 식사 문제, 그리고 아까도 빠뜨렸지만 노인분들 혼자 사시는 분 중에서는 혼자 음식을 차려 드시는 게 힘드신 분도 있어요. 이런 요소들은 다 좀 빠져있고, 누군가가 이제 가족분에서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이런 부분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질병 여부에 대해서는 좀 여러 조건상 좀 여러 번 모시기 어렵다. 그리고 또 어차피 고령분들은 또 한번 검진을 또 받으실 때가 됐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검진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친절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깔끔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준은 6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5% 이상의 체중 감소가 있다면 유의미한 체중 감소이기 때문에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뭐 부부님이 이런 체중 감소가 있을 때 염려하신다면 생활적 요소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하시고 본인의 경우에도 이게 생활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병적인 원인이 염려가 되신다. 그러면은 진료를 보셔서 전문의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임닥터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자신의 생활적인 측면 점검하시고 질환이 의심된다 이럴 경우에는 병의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 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